다음은 두 번째 강의 2강입니다. 2강 같은 경우는 이제 결합관계 부분을 봐야 되겠죠. 계정 과목과 결합관계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 언어학적 관점에서 설명드렸을 때 이제 계정 과목 요구를 이제 언어학적 관점에서는 단어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계정 과목 기초 단어 외우듯이 회계에서도 이제 기초 단어 같은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회계 기초 수업 총 3시간짜리 수업을 제가 업로드 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밑에 있는 링크를 보시면서 그때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기초 계정 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구구단 외우듯이 혹은 기초 단어를 외운다라는 생각으로 걔네들은 일단 외우고 오시는 게 좀 더 빠를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빠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공부 방법론에서는 뭐 계정 과목을 외우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분기 연습을 하다 보면 암기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수업에서 정리를 다시 해드리자면 기초 계정 과목은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하셔서 이제 분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론 문제도 좀 풀 줄 아셔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문법입니다. 거래의 8요소라는 건데, 자, 거래의 8요소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는 문법이 되겠죠. 우선은 지금 밑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만, 먼저 준비물을 좀 그리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어떤 준비물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 맨 처음에 재무상태표가 T계정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차변은 자산이고 대변은 부채 그리고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비용이 차변 대변은 수익이다. 이렇게 자리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결합관계 적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죠. 먼저 차변에 자산, 부채, 자본, 대변에도 자산, 부채, 자본으로 적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자산이 차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리에 자기 방에 있는 거죠. 그럼 내 방에 들어왔어요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자기 자리에 있을 때는 위로 화살표. 자, 위로 화살표 지금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이렇게 위로 화살표. 자, 그리고 대변은 자기 방이 아니죠. 그럴 때는 아래로 화살표. 자기 방에서 나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부채도 볼게요. 부채 자리가 대변이거든요. 차변에 있죠. 나간 거죠. 아래로 화살표. 자기 방에 있으면 위로 화살표. 자본도 아래로 화살표, 위로 화살표 적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비용과 수익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변에 하나 비용 자리에 적고 수익은 대변이니까 대변에 하나 이렇게 적습니다. 그럼 총 8가지가 적힌 상태라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비용과 수익은 감소의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시중에 있는 교재는 요 자산이나 부채, 자본, 비용 이런 데 옆에 화살표를 그어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증가, 감소, 그 다음에 발생 이런 식으로 적죠. 자, 근데 이게 직관적이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로 화살표, 아래로 화살표 이런 식으로 일단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위로 화살표는 증가나 발생이고 아래로 화살표는 감소겠죠. 누가 봐도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큰 효과를 발휘할 문제가 나올 거예요. 어떤 문제를 풀 때 지금 위로 아래로 화살표 했던 게 엄청나게 파워풀한 그런 도움을 줄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계를 할 때는 차변에 있는 요소 이 4가지와 지금 4가지 보이시죠? 대변에 있는 요소 4가지가 서로 이런 식으로 막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하는 거를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차변의 합계과 대변의 합계 같은 거는 나중에 뭐 대차 편결의 원리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죠. 어쨌든 간에 차변 요소 4개 중에서 최소한 1개와 대변 요소 4개 중에서 최소한 1개가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회계에서의 문법적인 약속이죠.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뭐 분계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계정 과목 챕터잖아요. 그래서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는 그런 애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차감적 평가 계정은 회계에서 나오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차감적, 빼는 평가 계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가지고 일단 예시 설명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일단 그리고요. 차변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건물이라고 일단 적어볼게요. 건물. 자, 건물이 이렇게 1억 원짜리가 있는데, 이 1억 원짜리란 말은 최초에 취득할 때 1억 원 주고 샀다라는 말의 뜻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걸 붙인다고 제가 총액법 설명할 때 한번 드렸었죠. 자, 그래 보시면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은 겁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의 뜻은요, 건물이 1억 원짜리인데 그 중에서 1,000만원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감소되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건물의 현재 가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9천만원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는 이제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예를 말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적었지만 밑에 괄호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표시를 차변에다가 일단은 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라는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이잖아요. 그죠? 밑에 붙어가지고 이제 차감하고 있죠. 그래서 요런 애들을 보통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얘네들 전부 다 차감적 평가 계정입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일단 나오니까 제가 계정 과목들을 좀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이 계정 과목들은 그 진도가 나가면 챕터에서 어차피 하나씩 다 배울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히 배우시면 되고, 지금은 어쨌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그 계정 과목들을 모아서 한번 기억만 해보자는 겁니다. 자, 봅시다. 먼저 자산에는 대손충당금이 있고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은 그냥 다 적어서 그냥 보고 외우면 돼요. 부채 차감적 평가 계정은 대변에 이제 표시가 되겠죠. 거기서도 이제 괄호에서 빼는 형식으로 표시가 되는 애들이 뭐가 있냐면, 사채라는 부채 계정에 할인이라는 말이 붙었네요. 그러니까 부채의 차감적, 할인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뭔가 빼는 느낌 듭니까? 네, 맞잖아요. 그래서 사채라는 부채 계정을 뺀다 라고 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부채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바로 이거와 반대되는 오답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부채의 차감적 평가 계정 아닙니다. 얘는 그냥 부채에서 표시는 되겠지만 빼는 형식으로 기입되는 계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오답으로 자주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뭐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냐 하면 퇴충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퇴충.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거죠. 이건 이제 비유동 부채 가면 배우는 건데요. 그 부채의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서 대변에 이제 표시가 되는 뭐 그런 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세요. 어차피 계정 과목들은 뒤에까지 진도가 일단 다 나가야지만 여러분들이 다 뭔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부는 1회독만 해서 다 이해되면 되는 게 아니죠. 뭐 그래 되면 천재죠. 수업들을 빌려놓고 2회독, 3회독까지 가셔야 이제 좀 이해가 되시면서 좀 더 암기도 잘 되고 재미가 붙어요. 회계 재미가 붙는다라는 말이 지금은 이해 안 가시겠지만 제 수업을 듣고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다 보면 이게 재밌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만 믿고 잘 따라오세요. 자, 자본의 차감적 평가 계정은 또 인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출금이 있구나 라고 기억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답에는 아까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야기 했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퇴충 요거 자체는 부채거든요. 비유동 부채입니다. 얘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아닙니다. 그냥 얘는 부채일 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별표 있는 문제만 우선 푼다고 했어요. 자, 다음 중 기말결산 시 계정별 원장의 잔액을 차기에 이월하는 방법을 통하여 장부를 마감한다. 자, 우선은요, 차기에 이월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차기, 내년으로 2월 넘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정 과목들은 우리가 아까 거래 판료소 때 배웠겠지만 딱 요렇게밖에 없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얘네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요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 계정이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 소속된 것대로 해서 부르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차기로 이월할 수 있는 계정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요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지금 현재 12월 31일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12월 31일 날 100만 원의 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1월 1일이 딱 됐죠. 그러면은 1월 1일 새해가 된다고 해서 내가 들고 있던 돈이 사라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걸 차기로 이월한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부채도 마찬가지죠. 내가 빚이 있어. 단기 차입금이라는 갚아야 되는 빚이 있거든. 자, 근데 그 빚이 있었는데 12월 말에 있다가 1월 1일로 넘어가는 순간에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2월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산, 부채, 자본은 2월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됐죠? 자, 그럼 수익과 비용 계정은요, 그 손익계산서 계정이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한다, 혹은 그냥 마감한다, 없애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수익과 비용이라는 거는 기간,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 기간 동안만 수익이 얼마였고 비용이 얼마였는지를 계산을 딱 한다면 이제 새해가 되면 전부 다 제로 베이스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2월 시킨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겠죠. 잘 들으면서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식이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은 2월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월할 수 있는 건 재무상태표 계정인데 2월할 수 없는 계정은 이제 손익계산서 계정이 되겠습니다. 수익이나 비용 같은 거죠. 자, 1번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2월할 수 있는 계정을 찾아라고 하죠. 자, 봅니다. 비용이죠. 안 되고요. 비용이죠. 안 되고. 자, 여기 또 재밌는 문제가 나왔네. 기부금도 비용이라는 건 아시겠죠? 안 되고요. 자, 개발비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B로 끝나잖아요. 그죠? 이게 유일하게 B로 끝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아닌 계정이에요. 얘가 유일하게. 그리고 얘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이렇게 치고요. 자, 얘의 정체는 뭐냐면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때 가서 배울 거예요. 무형자산입니다. 그래서 무형자산 가서 어차피 또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그때 가서 보는 걸로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얘는 무형자산이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자, 다음 거래를 분기할 때의 거래의 판료소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찾아봅시다. 우선은요, 분기하실 때 요령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직독직해 하시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나씩 읽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씩 읽어 볼게요. 한세는 기계장치. 자, 동그라미 칩세요. 저는 지금 뭐를 동그라미 쳤냐면 계정 과목이 나오면 바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서울에서 구입하고 먼저 지급하였던 급자 보세요. 계약금. 자, 여러분 앞으로 계약금이 나오면 선자를 바로 적어주세요. 선과 급을 연결시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뭐라 부르냐면 선급 금,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을 이제 추리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은 뭐 전산회계 2급 공부하신 분들은 다 하고 오셨을 거지만 어쨌든 우리는 처음부터 하는 사람들이라는 가정이니까 하시면 되고, 차감한, 뺀다는 뜻이고 나머지는 1개월 후에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나중에 준다라는 뜻이죠.
자, 지금 요거 일단 문제부터 풀게요. 계정 과목을 제가 적기는 적었습니다만 이 문제 푸는 요령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분계도 바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계장치는 자산이죠. 자산을 구입했죠. 그러면 나한테 자산이 들어왔죠. 그럼 자산이 증가죠. 자, 여기 있죠. 자산이 증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갑니다. 지급하였던 계약금 아까 선급금이라 했죠. 요거는 자산입니다. 자산을 차감한다고 하죠. 그러면 예전에 들고 있던 자산을 지금 차감했으니까 없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가 되고요. 나머지는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빚이 생겼죠. 그래서 부채 증가입니다. 그럼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3번 문제 답은 이런 식으로 일단 4번이 되는데요. 자, 분계를 좀 적겠습니다. 분계 요령도 직독직해입니다. 순서대로 쭉 가면서 계정 과목을 하나하나 적어 나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시면요. 자, 한세는 기계장치 1,700만원을 구입을 하였다. 자, 먼저 차변부터 갈게요. 기계장치 차변. 빈칸에다 적고 있어요, 지금. 1,700만원. 그리고 슬래시. 슬래시의 뜻 아시죠? 왼쪽은 이 슬래시를 끄면 왼쪽이 차변이 되고, 오른쪽은 대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급하였던 계약금을 차감하다. 대변에다가 선급금 적고, 이거는 170이네. 170만원 적고. 그리고 나머지는 1개월에 지급하기로 하다. 요거 이제 계정 과목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지금 기계장치는 상품, 제품, 원재료와 같은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자산이죠. 그럴 때는 자, 1개월에 지급하려 했다면 계정 과목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나머지 금액 줄을 그을게요. 이것도 이제 우리만의 약속인데 항상 분계하실 때는 모든 금액 안 적으셔도 돼요. 프로그램 나중에 입력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입력을 하면 마지막 계정 과목은 항상 잔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건 항상 줄을 끌 거예요. 이건 잔액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 거래처를 적어야 되고 안 적어야 되고 그런 이슈도 있죠. 근데 지금은 초반이고 이론이기 때문에 일단 분계만 간단하게 일단 해봤습니다. 지금 이 분계가 사실 뭐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 중에서 전산회계 2급의 일반 전표 분계 강의가 있어요. 한 3시간인가 4시간짜리 좀 4개인가 그래 되거든요. 그것만 좀 듣고 오셔도 도움은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서 하는 분계가 완전 기초적인 분계들 많이 하거든. 그리고 거기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시는 1급 분계입니다. 뭐 그렇게 이제 선행학습을 좀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분계는 제가 또 이 수업 시간에서도 1급 수준의 분계들을 다 모아서 할 거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5번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자산분류상 올바른 항목으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고 있고요. 자, 우선은 뭐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갑니다. 1번 유동자산 단기 요 두 개 짝지 기억나세요? 유동 단기 1년 이내 같이 기억해야겠죠? 자, 그 다음 투자자산 임차보증금 우선은요 얘는 임차보증금 얘는 투자자산이 아니라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서 이 계정 과목도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이거는 하다 보면 어디 소속인지 알아요. 여러분 처음에 학교 갔을 때 친구들 40명 딱 만나면 바로 얼굴 다 모르잖아요. 자주 보다 보면 걔네들 얼굴이랑 이름 알잖아요. 계정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누군지 어디 소속인지는 자주 보고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니까 일단 지금 적으세요. 투자자산, 장기대여금 여러분 대여라는 표현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 왜 빌려주냐? 이자를 받으려고. 이자를 받는다는 말은 투자했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장기라는 말 보이시죠? 이 장기란 말이 있으니까 일단 단기 투자자산은 아니겠네. 위로 이제 유동자산 쪽으로 못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비유동자산들 중에서 이제 투자자산에 속한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 유동자산이 뭐지? 투자자산이 뭐지? 기억 안 나시면 그때 제가 저번 시간에 재무상태표
풀세트로 된 거 그림 외우랬죠. 그거 지금 끄고 외우세요. 일단 지금 못 외우고 들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잠깐 멈추시고 재무상태표 그 그림 있었죠. 큰 거 한번 암기를 하시고 오세요. 그래야지만 이 문제를 푸시는데 좀 지장이 없다는 거죠. 자, 그다음 유형자산은 형체가 있는 자산인데 건설 중인 자산. 이거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맞습니다. 답은 2번. 자, 투자자산, 투자부동산. 키워드가 보통 이렇게 붙어요. 같은 키워드가 보통은 자주 나와요. 근데 물론 위에 단기 투자자산 아까 아니었죠? 요거는 약간 또 팁인데, 그 계정 과목 보시면 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 우리 이름 보면 성이랑 이름 있잖아. 근데 그 성을 보면 조상님이 누구고 뿌리가 누군지 알 수 있지. 그거의 아이덴티티 알 수 있잖아. 그것처럼 계정 과목도 이제 성 부분이 왼쪽에 처음에 나오는 거거든. 그거 딱 보시면 얘가 아이덴티티가 단기 투자자산 보세요. 얘는 단기구나. 투자 부동산 보세요. 단기란 말 없고 그냥 투자만 있잖아. 얘는 투자구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 그럼 봐봐. 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봐봐. 투자란 말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도 투자입니다. 투자자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펼쳐 나가자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볼게요. 유동자산의 선급비용. 이거 맞습니다. 이거 뭐 나중에 가면 배울 거예요. 선급비용이 뭔지. 투자자산의 장기 미수금. 자, 아까 대여금은 맞거든요. 근데 미수금은 뭐 물건을 팔고 안 받은 돈이란 뜻이에요. 물건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했다. 외상을 뭐 투자 목적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미수금은 이제 굳이 따지면 얘는 이제 뭐냐 하면 기타 비유동으로 갑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전개하시면 되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거래를 분기할 때 대변에 기입되는 계정 과목으로 바르게 짝진 것은 무엇이냐. 자, 이건 뭐 다 분개를 그냥 할게요. 신제품을 하기 위해서 계정 과목 나오면 동그라미 친다. 기계 구입 사건 출고고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다. 자, 이거 바로 할게요. 기계는 자산입니다. 자산이 구입되었으니까 들어왔지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기억하시라는 거지, 이거. 지금 거래 판료소를 다시 복수하고 있는 중이다. 혹시 또 거래 판료소가 지금 당장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있죠? 잠깐 멈추세요. 거래 판료소도 암기하세요. 제가 말씀 방금 못 드렸는데 그거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하시고 오세요. 자, 암기했죠? 자, 그럼 기계가 구입하였으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적기로 하였다. 차변에 기계 장치라고 적으시고 금액도 이렇게 적을게요. 100만원 슬래시 차변이라는 뜻이죠. 됐죠? 자, 그리고 대변에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자, 상품이나 제품을 내가 외상으로 샀으면 대변에는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이 나오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이제 상품이나 원재료 이외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외상매입금 못 쓰고요. 여기서는 미지급금 갑니다. 그리고 100만원. 자, 지금 제가 분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법에 따라서 문장을 지금 작문한 거예요. 우리 이제 작문한 거 보면 그거 해석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딱 파란 색깔 글자만 딱 봐봐. 차변에 기계장치가 있고 대변에 미지급금이 있구나. 차변의 기계장치는 자산이고 자산의 증가를 차변에 적는다고 했으니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증가했구나. 대변에는 미지급금이 있는데 이거는 부채인데 부채의 증가가 대변인데 대변에 적었구나. 그러면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구나. 그럼 결론적으로 기계장치를 사기 위해서 외상으로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지. 조금씩 감이 옵니까? 분개하다 보면 또 올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1번 부분 보시면 대변에 이제 문제는 대변에 기입되는 계정 과목 지금 해라 했잖아요. 대변에 기입되는 계정 과목 찾으라 했죠. 요거 미지급금이거든. 그럼 가에 미지급금 돼 있는 게 1번과 2번이다. 자, 2번 갑니다. 신제품을 공급해 주기로 하고 끊으세요. 요 앞에 것까지는 아무런 분개가 없습니다. 하고 하기로 하고 의미 없어요. 분개 아니에요. 자, 근데 보세요. 계약금을 선이라 적으세요. 계약금 나오죠. 선. 현금으로 받다 보이시죠? 선과 받다. 받을 수라는 한자가 있어요. 받을 수라는 한자. 그래서 이거는 선수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분개해 볼게요. 현금을 받았대요. 그럼 나한테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적습니다. 이렇게. 대변에는 선수금을 적으시면 됩니다. 처음에 분개하실 때 헷갈리시면 돈이 들어왔나 나갔나부터 적고 빈칸에 나머지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럼 나에서의 대변 계정은 요 선수금이네요. 선급금 절대 아닙니다. 답은 2번이죠. 자, 7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를 분개할 때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자, 요거는 이제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이니까 찾아볼게요. 비업무용 토지라는 계정이 지금 하나 나왔고, 구입하였다. 먼저 지급한 계약금, 선이라 적어냈죠. 계약금. 선과 급 연결하면 선급금 나오죠. 계약금을 차감한. 자, 여기 있네요. 요거 일단 지우고. 잔액은 타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나머지는 엄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됐죠.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내가 발행한 게 아니라 타사, 거래처,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상대방 발행한 수표는 현금입니다. 요거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지우고. 어음을 지급하다. 보통 어음과 지급을 연결시켜서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죠. 지급어음이라는 계정이 나오려면 내가 지금 산 것이 토지가 되면 안 돼요. 상품이나 원재료일 때만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쓸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매출채권이 있거든요. 매출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을어음이라는 자산들이죠. 그 계정 과목들도 상품, 제품, 원재료와 관련됐을 때만 쓸 수 있어요. 그 이외의 계정 과목과 관련됐을 때는 그 계정 못 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급어음이랑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두 개 합치면 뭐라 부른다? 매입채무로 부르죠. 그 매입채무라는 계정도 여러분 상품, 제품, 원재료와 같은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지급어음을 연결시켰을 때 지급어음을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못 써요. 그러면 미지급금으로 써야 됩니다. 요건 이제 회계 기초 때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그 듣고 오세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타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메모장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선 내용을 정리를 좀 타이핑을 좀 쳐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동점 발행 당좌수표라는 게 있고요.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타인 발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당점 발행 당좌수표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내가 발행한 거죠. 자사가 발행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좌수표라는 거는 이제 당좌예금이라는 통장에서 수표를 발행해서 주는 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누가 발행했느냐 주체가 다릅니다. 동점 발행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 통장에서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나에게 주는 거죠. 그럼 그 수표는 나에게 올 때는 현금이 되어서 옵니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당점 발행 당좌수표 같은 경우는 내가 상대방에게 내 통장에 있던 금액을 이렇게 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뭔가 좀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당좌예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많이 헷갈려 하신단 말이에요. 계정 과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암기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개발한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 강의하시는 분도 많이 쓰시는데 이거는 확실히 제가 개발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암기하는 방법은 동, 현, 당. 당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다시 갑니다. 동, 현,
당으로 가시란 뜻이에요. 자, 동현이는 그 랩하는 MC 그리를 말해요. MC 그리. 그리고 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당당하게 해야 된다. 됐죠? 자, 요거 이제 제가 개발한 건데 주의하실 사항이 또 있습니다. 동점 발행, 뭐 당점 발행, 할 때는 요 방법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은 단지 그냥 을 뭐 지급하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바로 그냥 지급 쓰시면 되고요. 을 수령하다 라고 하면 받을 요렇게 그냥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건 동점 뭐 동현당당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던 기억나세요? 근데 을 지급하고 을 수령하다인데 이제 계정 과목이 상품, 제품, 원재료와 관련 있을 때만 지급원, 받으럼 쓸 수 있다 했죠. 근데 상품, 제품, 원재료가 아닌 이외의 자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말이 어음을 지급하다 라고 나오면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서는 미지급금이라고 하셔야 되고 이외의 자산을 내가 이제 팔고 어음을 받으면 요때는 이제 계정 과목이 미수금이 됩니다. 자, 지금 요거 깔끔하게 다 정리했으니까 요 내용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제 다거든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한 번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10번 문제 돌아와서 또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회계 거래의 결합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거는 계정 과목만 잘 찾으시면 돼요. 커피 머신, 현금 구입. 커피 머신 뭡니까? 자산. 나한테 어떻게 들어왔다. 맞고요. 그 다음에 현금 구입. 현금이 어떻게 됐다. 나갔다. 감소. 맞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주식 발행으로 1억 원을 현금 조달하였다. 자, 현금부터 봅시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 됐죠? 그리고 주식을 발행하면 여러분 자본이 증가하는 거 맞아요. 요거 나중에 자본 붕괴 관련된 게 혹시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배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장 청소비 현금 지급. 청소비 B로 끝나죠? 비용 맞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현금 맞죠? 현금 나갔으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상품을 현금으로 매출하다. 자, 이건 분계 방식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 전산회계에서 하는 분계부터 볼게요. 우선 현금부터 갑시다. 상품을 지금 매출 팔았죠?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한테 들어오겠죠? 자산의 증가. 맞아요. 자, 근데 대변이 틀렸어요. 뭐냐면 상품과 매출을 연결시키시면요. 계정 과목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틀렸고 수익의 발생이라고 적어야 맞는 겁니다. 답은 4번.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거래로 인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문제 지금 계속 많이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격증 시험은 문제 많이 푸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냐? 기출문제를 풀어야 돼. 지금 이 책에는 기출문제 말고는 없어요. 한 번씩 강사들이 만든 문제를 책에 넣기도 하는데 그거 진짜 안 좋더라고요. 문제의 질도 안 좋고요. 문제 출제 경향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풀지 마세요. 그거 그냥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냥 기출문제 푸세요. 그냥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이 되거든. 출제자들도 저랑 비슷한 수준의 교수님들이 들어가요. 저도 대학교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교수거든요. 출제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기출문제들을 받아가지고 그걸 변형시키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의를 하도 많이 하고 문제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변형할지가 다 나오거든, 눈에.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기출문제 제가 풀이해드리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추가적으로 정리해드린 내용이 있으면 꼭 잘 적고 기억하란 말이야. 그게 다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래로 인한 설명 중에서 맞는 것은 이라 되어 있고요. 자, 보유 중인 기계장치를 낮은 금액을 받고 처분하다. 지금 낮은 금액을 받았으면 좀 싸게 팔았다는 말이죠. 이게 약간 손실이 난 것 같아. 손실이 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요거 이제 좀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 먼저 기계장치가 처분되었대. 그러면 기계장치는 자산이거든. 자산이 감소됐겠지. 자, 자산의 감소 찾아보자. 전부 다네. 이런.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낮은 금액을 받고 아까 제가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손실은 비용이란 말과 같거든요. 비용이 발생했다. 자, 이제 생각 좀 하세요.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다. 자, 이렇게 적을게요, 그냥.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다. 근데 지금 비용이 발생했대. 손실이 발생했다니까. 그 말은 이익이 감소된다. 자, 여러분. 회사가 돈을 벌면 이익이 생기는데 그 남은 돈을 어떻게 하냐면 자본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재투자하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익은 항상 자본과 같은 방향으로, 자본은 이익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기계적으로 해주세요. 자, 그러면 자본의 감소인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15번, 16번 이 세 문제만 더 풀고 이번 강을 마칠 거예요. 자, 14번. 자, 아까 전에 우리 이론할 때 봤던 거예요. 재무상태표에서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차감적인 평가 항목들을 모두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그냥 일단 개정 과목 제가 외우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바로 하겠습니다. 사채 할인 발행 이하도 맞죠?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맞네. 요거 답은 4번이네. 네, 전부 다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차감적 평가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감가상각 누계 맞고 충당금 맞고 사채 할인 맞아요. 답은 2번. 얘는 아니라 했죠. 퇴직연금 운용 자산은 맞지만, 맞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요거 자체가 부채라 했잖아요. 비유동 부채. 그리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6번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자산 및 부채 계정의 차감적 항목이 아닌 것은, 이것도 아닌 것은 해서 쭉 찾아보시면, 자, 아까 그 이론 내용 보시면 돼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도 있었고 대손 충당금 누계액도 있었죠. 요 할증 요거 보세요. 할인이 아니잖아, 그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2강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잠깐 휴식 취하시고요. 나중에 또 뭐 강의 3강을 들으셔도 되고 뭐 나중에 또 들으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강의 마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께 뭐 써드리고 싶은 문구 있잖아요. 그거를 힘내라는 응원 문구를 캘리로 해서 아이패드로 적은 거를 뒤에 붙일 거거든요. 그냥 그거까지 보시면서 그냥 같이 한번 공부하시면서 힘내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문구 있으신 분들은 댓글란에다가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 적어서 바로 다음 강의 찍을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